북적북적 북클럽. (6,570m의) 눈 덮인 산 킬리만자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산의 서쪽 정상은 마사이족의 말로 누가의 누가이라는 하나님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미라 상태로 얼어붙어 있는 표범 한 마리의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 높은 곳에서 그 표범이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표범은 왜 그곳에서 죽었을까요? 오늘 킬리만자로의 산자락이 보이는 해밍웨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주소년의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 함께 읽는 책 리얼 사이다 토크. 이곳은 북적북적 북클럽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읽었었던 책,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 몰랐던 거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앞면만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까지 보입니다. 책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마음의 세계,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 오늘 읽을 책은요, 작가 해밍웨이의 소설입니다. 킬리만자로의 눈. 네, 함께할 독서팀은요, 김포 글로벌 독서팀입니다. 오선미 씨, 윤정숙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네. 글로벌 독서팀 리더 오선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독서도 함께하면 너무 고독하잖아요. 함께해서 감동이 배가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혼자 하면 고독한데. 네, 외로워요. 함께해서 좋다는 이야기 네. 해주셨어요. 네, 네. 오늘 새로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독서팀 윤정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네네.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게 지내셨죠? 네. 저희는 얼마 전에 그 서울세계문화 엑스포 컬처에 다녀왔는데요. 문화 엑스포. 예, 예. 그 1년 동안 해외 봉사를 다녀온 학생들이 그곳에서 너무나 행복했던 경험들을 다채롭게 표현하는 문화 행사였어요. 1년 동안 네네. 네, 다른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그래서 요즘 사실 대학생들이 그 취업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어려워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곳에 갔는데 와, 그 고민 없이 너무 그 젊은 열기에 제가 놀랬고요. 네.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행복하게 사는 젊은이들이 네. 있었네요. 정숙 씨도 갔다 오셨나 봐요? 예, 네. 저도 갔었는데요. 네. 가보니까 아프리카가 아닌 아프리카나 이렇게 남미관도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를 여행하고 오는 그런 기분이었었어요. 네, 네. 우리가 가기 어려운 곳인데 네. 문화활동 가서 네. 하고 오셨네요. 네. 네, 오늘 읽을 책이요, 킬리만자로의 눈입니다. 근데 소설 배경이 아프리카예요. 네. 잘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보고 네. 왔어요. 오늘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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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 함께할 책은 킬리만자로의 눈, 작가 해밍웨이의 책입니다. 해밍웨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작품 생각나세요? 뭐 노인과 바다도 있고요. 그쵸. 유명하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유명 작가인데요. 네. 오늘 읽을 책은 사실 킬리만자로의 눈이에요. 근데 이 소설도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공감도 있었고 또 반응도 얻었던 그런 작품이거든요. 유명 작가지만 그래도 청취자들을 위해서 작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1899년 7월 21일 미국 시카고에서 출생했고요. 고교 시절에는 풋볼 선수였대요. 네. 그리고 시와 단편 소설 쓰기를 시작했고 졸업 후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캔자스 시티의 스타지 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운동도 잘하고 글도 잘 네. 쓰고. 네, 그리스, 터키, 전 파리에서 네네. 주인스타인, 그다음에 이파운드 등과 친교를 맺었고요. 네. 1929년 전쟁 문학의 걸작 다 아시죠? 네, 유명한 작품 많죠. 무기여 네. 자리 거라를 네. 완성했습니다.
일생 동안 해밍웨이가 몰두했던 주제는 전쟁이나 야생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삶과 죽음의 문제, 네. 인간의 선천적인 존재 조건의 비극, 그 운명에 맞닥뜨린 개인의 승리와 패배, 뭐 이런 주제로 글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인과 바다도 사실 그런 그 중에 하나죠. 주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다룰 작품은 킬리만자로의 눈인데요. 그러면 줄거리 부탁드릴게요. 네. 해밍웨이의 최고의 단편이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죠. 네, 그 당시 굉장히 그쵸. 반응을 받았던 작품이죠. 그렇죠. 그 주인공인 작가 해리는 아프리카로 사냥 여행을 왔다가 네. 뜻하지 않은 부상을 입고 다리가 썩어가는 고통에 시달리게 돼요. 네. 자신의 몫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과 대면하고 있는 그를 구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과거에 자신이 누렸던 빛나는 것들, 그 많았던 사랑, 주변 사람들도 그를 구해줄 수는 없었죠. 네.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한 악취를 내뿜는 죽음과 자신의 삶과 재능을 낭비해온 데에 대한 허무, 더는 아무것도 새로 시작할 수 없다는 회한과 고독뿐이었어요. 드디어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반복되었던 굴복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에 개의치 않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슬픈 내용 같아요. 파란만장한 그쵸? 내용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좀 자전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 네. 같아요. 글을 열정적으로 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나 또 경험을 통해서 많은 글을 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프리카, 뭐 또 전쟁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인생 내내 간절히 찾았던 작가의 모습 다 그려집니다. 그러면 먼저 인상적인 부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죽음 중에 너무 비참한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네. 그걸 보면서 자기 죽음을 서서히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도 너무 안 좋고요. 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우리 이반 일리치의 죽음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슬픈 죽음이었잖아요. 네. 공감받지 못한. 근데 네. 이번에는 눈앞에서 자기 다리가 썩어가는 걸 보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좀 죽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미리 생각해야 되겠다. 전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정말 그래요. 해리는 그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 네. 그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 생각 때문인지 누구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모습들이 이렇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글 쓰겠다는 네. 게 강하죠. 네, 그래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 너무 어이없는 곳에서 지금은 죽음과 맞닥뜨리게 된 거잖아요. 갑자기.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후회와 고통. 근데 더 재밌는 게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엇나가는 말투의 대화를 계속 아내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죽음 앞에 진지하기보다는 뭔가 막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 투정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네.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 준비되지 않은 죽음의 네, 전형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죽음을 앞두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해리는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이제 더 이상 작품을 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네. 뭐 고통이나 공포 이런 것도 사라지고 오직 격심한 피로감과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거에 대한 분노가 느껴진다고 글이 돼 있거든요. 네, 죽기 싫어서. 네, 그렇죠. 훌륭하게 쓰려고 사실은 아껴뒀던 작품들의 소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그쵸. 많더라고요. 이렇게 영원히 쓰지 못할 거라 생각하니까 속상하고 또 작품에 대한 미련 후회도 있고. 근데 저는 해리가 작가잖아요. 네네. 작가여서 그런지 좀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하고는 조금 네.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사실 죽음 앞에서 가족과 네. 화해도 하고 네, 감사해하고 그렇죠. 맞아요. 미안해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 지금. 네. 네. 글 쓰는 것에 대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네. 예, 그렇게 느끼셨군요. 네, 그래서 저도 해리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떨까. 근데 인생에 죽음까지 포함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다른 게 아니라 삶의 그쵸? 일부죠. 부분이죠. 네, 한 부분이죠. 그래서 너무 절망적인 거는 이 죽음을 빼놓고서 살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아주 절박합니다. 읽어보면 더 절박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길이 없어요, 지금. 차도 안 되죠. 그죠? 약도 방법도 없죠. 없고. 예,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는 해리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 읽어보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기한 일은 고통이 없다는 점이야. 그래서 죽음이 시작되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 그런데 이렇게 냄새를 피워 미안하군. 당신에겐 역겨운 냄새겠지? 제발 그런 소리 말아요. 저놈들 좀 봐. 저놈들이 저렇게 모여드는 건
내 몰골 때문일까? 냄새 때문일까? 내 다리를 잘라주는 건 어때? 그럼 고통도 없어질 텐데. 정말로 고통이 없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날 쏴 죽이든지. 이젠 당신도 명사수잖아. 내가 당신에게 사격수를 가르쳐주지 않았나? 공연히 험담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겠어? 내게 험담을 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 난 지금 죽어가고 있어. 저 빌어먹을 새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렇다. 이젠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 그에게는 결코 스스로 이 상황을 끝낼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술을 마시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싸우다 죽는 거다. 오른쪽 다리가 썩어들기 시작한 이래 그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고통이 사라짐과 함께 공포도 사라졌다. 이제 그가 느끼는 것은 이것이 모든 것의 종말이라는 생각과 함께 밀어닥치는 극심한 피로감과 분노감 뿐이었다. 네. 보는 앞에서 지금 다리가 썩어 들어간다. 그렇죠. 네, 이해는 갑니다. 네. 그렇죠. 죽음 앞에서 굉장히 진솔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멋있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쓴 것 같아요. 네. 신체 일부가 썩어 들어간다면 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리고 방법도 없잖아요. 지금 네. 아프리카 오지에 지금 갇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볼 때 이제 점점 이렇게 해리의 모습과 저도 이렇게 비춰보겠지만 네네. 저도 이렇게 어쩔 때 보면 제 관찰자 입장에서 볼 때 해리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려는 어떤 겸손한 마음보다는 네. 이렇게 오히려 막 분내고 짜증내고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되게 억지 부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남의 탓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초창기에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죽는다라고 네. 생각했을 때 네. 1차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아프리카 갈 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네. 가시에 찔린 거였죠. 네. 너무 어이없죠, 사실. 네. 그렇지만 그 죽음 앞을 이렇게 죽음 앞에서 그 아내를 쳐다보면 그 미안하고 함께 해줘서 고맙고 이런 마음 들 것 같은데 그런 표현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네. 표현이 안 나오네요. 네, 네. 네. 아마 해리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불평불만하고 막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면 우리도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향해서 네. 가장 옆에 있고 편한 아내를 향해서 네. 비아냥대고 그 해리 같은 경우는 작가로서 이렇게 욕망이 되게 컸던 사람이잖아요. 네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죽음 앞에서도 욕망에 대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글을 잘 써서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해리는 살면서 내리막길을 걸어보지 못한 지금까지 너무 잘 그쵸. 나갔다고 너무 잘 나오죠. 나갔어요. 이제 죽음 앞에서야 이제 실패를 알게 되는 그런 네.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너무 죽기 싫어하는 네. 마음이 그냥 드러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솔직하죠. 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이제 사람들 모습이 다 다르겠지만요,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끝이다. 근데 지금 해리는 이게 끝이다. 네. 라고 생각하니까 후회도 많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또 다른 죽음은 다른 생을 믿고 있는 사람이면 네네. 좀 더 홀가분하겠죠. 그렇죠. 이 생을 네, 끝나고 다음 그렇죠. 이제 해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더 비참한 것 같아요. 미련도 네. 많고 그렇죠. 못 해본 것에 대한 미련 이런 예. 것들이 다 분노로 나오고 또 아내가 가지 말자고 했잖아요. 처음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도 사실 인정하기보다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이렇게 어깃장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과거를 이렇게 해리가 돌아봤을 때 네, 네. 진실을 말할 때보다 거짓을 말할 때 저 잘 먹힌다고 해요. 네,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네. 네.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해리는 딱히 진실이 없어요. 근데 해리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잘 먹혔기 때문에. 근데 정작 자신의 마음은 글을 쓰는 작가로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 마음은 스스로 빵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글을 잘 쓰고 네. 놀라운 글을 쓰고 싶기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그렇죠. 않았다. 네. 그런 얘기. 예.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사실은 작가 자신의 모습 같아요.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고 그리고 더 남들보다 성공을 하고 싶어서 네. 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죽음 앞에 딱 서버린 거예요. 네, 거기서 마치, 미이라로 예, 남아있다고 그렇죠. 하죠.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근데 사실 우리 모습이 다 그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브레이크 딱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죽음이 딱 오잖아요. 네. 내가 계획한 죽음이 아닌 갑작스럽게 어느 날 닥쳐온 죽음. 사실 그러면 돈이나 명예 다 필요가 없거든요. 소용없어요. 네, 사실 중요한 것을 잊고 돈이나 네. 명예를 쫓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행복은 관계에서 오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높이 올라가서 그 킬리만자로 정상에서 미이라가 되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좀 네. 많이 사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욕망에 네.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책을 읽는 동안 내내 이 욕망에 끌려다니는 게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 해리가 이 욕망에 끌려다니니까 네. 이게 말 좀 너무 안 듣지 않아요? 말 안 듣고 그쵸. 말을 안 네, 듣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그 주변의 의식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주변 의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을 갖다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열악한 상황까지 왔지. 그러니까 이제 이 분노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네. 굉장히 맞아요. 힘들어하죠. 네. 예. 해리가 네네. 작가로서는 아마 많은 죽음을 쓰기도 하고 접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남의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허구 속의 죽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예상치 못한 죽음이 왔을 때는 놀랐을 거예요. 너무 놀란 네. 것 같아요. 지금. 허구와- 근데 네.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죽잖아요. 네. 근데 죽음의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냐가 정말 다른데 네.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네.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아직 많은데 왜 지금 내가 가야 돼 그러면서 아쉽고 슬프고 화내는 모습도 있거든요. 네. 아마 이게 다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오지 않을까.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혜리는요 들어요. 계속해서 좀 이 안 풀리는 상황이 왜 뒤로 넘어가도 코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상처가 났을 때 왜 네. 소독약을 안 발랐고, 네, 그죠? 왜 차는 네. 망가졌고 모든 게 안 풀려요 지금. 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네. 또 운전사만 잘 뽑았어도 안 그랬을 텐데 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점점 그 절망 속으로 매몰돼요. 이런 네, 상황 맞아요. 속에서. 그래서 그 다음 발췌문 읽어보겠습니다. 왜 당신 다리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지요? 전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죠? 내가 한 일이란 처음 긁어 상처를 냈을 때 소독약을 바르는 걸 잊었던 거겠지. 그때 난 병독에 감염되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나중에 상처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다른 방부제가 떨어져 약한 석탄 산액을 썼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마비되고 그래서 살이 썩기 시작한 걸 거야. 그 밖에 한 일이 뭐가 있겠어.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덜 떨어진 키큐슈 운전사 대신에 제대로 된 기술자를 고용했더라면 기름 상태를 잘 살폈을 테고 트럭에 베어링을 태워먹지도 않았을 거야. 스프라도 마시고 기운을 좀 차리셔야지요. 난 오늘 밤 죽을 거야. 기운 차려봐야 소용없어. 해리, 제발 그런 말은 그만 좀 하세요. 당신 코는 두었다 어디다 쓸 거야? 내 다리는 이제 허벅지까지 썩어버렸어. 지금 와서 스프를 마셔서 뭘 하겠어. 몰로 위스키 소다 좀 가져와.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네, 그죠? 근데 이제 그렇죠. 이런 불행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네. 징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맞아요. 선미 씨가 얘기한 대로 네. 좀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네. 혜리가. 네. 그러니까 무시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음. 같은데 이런 우연이 여러 번 겹쳐서 네. 이런 큰 상황이 온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이 정말 생긴 걸까요? 이 중에 한 가지만 통했어도 저도. 괜찮았을 텐데. 네. 네. 그 불행 전에 몇 번의 그 징조가 진짜 온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징조를 무시하면 대형 사고가 이어진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해리는 여기서 보면은 항상 이렇게 남의 탓을 하고 이 네. 빨리 상처가 낫지 않은 이유도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네. 것 또 때문에. 내가 죽음에 막닥뜨린 이유도 또 누구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한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 95%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네. 네. 근데 해리는 보면은 막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들을 즉흥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죠. 네. 그리고 마구자기로 또 말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 이겨줄 수는 이 아내가 이렇게 없는 모습이에요. 네, 글만 잘 쓰지 네. 마음은 그렇죠. 굉장히 약해요. 네. 그죠? 네. 네. 사실 해리가 주기 싫은데 네, 네. 어쩌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위로받고 싶어서 더 그럴 수도 좀 있다. 투정부리는 것 같죠. 그런 것 네.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한테 막 응석 부리듯이 네. 살고 싶다는 다른 표현 같기도 해요. 오히려 살고 네. 싶어서 더 애쓰는 네,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어요. 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싫은데 아니 사실은 싫다고 말은 하는데 속으로는 싫은 게 아닌 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하고 예, 싶죠. 예. 내가 사실은 그런 게 네. 아닌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예, 해리도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고요. 네. 죽음이면 끝이다, 끝난다. 사실은 해리도 또 다른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감 때문에 그럴 것 사실은 같아요. 네. 지금 엄청 떨고 있을 거예요. 네, 죽음에 대한 그 그렇죠. 준비가 전혀 안 네. 돼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해밍웨이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는데 이 부정적인 모습이 작가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을 마음에서 풀지 못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사실 얼어 죽은 그 모습, 네. 정상에서 얼어 죽어 있잖아요. 네. 메이라처럼. 근데 이것이 좀 자전적인 요소가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 이제 자살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요. 네네. 사실 이렇게 왜 성질이 급해서 그 혼자 막 펄떡에다가 죽음을 앞당기는 물고기가 있어요. 아. 이게 성질상. 네. 그다음에 염소도 엄청 성질이 급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화나면은 이제 벽을 막 불로 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도 어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네네. 내가 어느 편으로 내 마음을 옮길 것인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선택인 거죠. 네네. 근데 해리는 보면 항상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마음을 옮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저번에 꿈꾸는 다락방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끌림의 법칙 했었는데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네. 정말 이렇게 과학적 증명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 신기했었는데 네네.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 사랑이 몰려오고 근데 해리는 이렇게 보면은 죽음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사람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글만 그렇죠. 쓰다가 다른 네. 거에 많이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죠. 네, 맞아요. 죽음에 대한 준비는 없고 네. 사실은 이제 죽음 앞에서는 욕망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해리는 자기 연민이나 자학이 공존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막 쓰고 싶어요. 그 쓸 것도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는 쓸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 자기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 준비하는 게 아니 그 순간에서 사실 준비하면 되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관계나 이런 것도 또 풀고 하면 되는데 지금 해리는 자기에게 이렇게 된 상황을 안락한 삶을 제공한 아내에게 원망을 돌려요. 그거 보면 해리가 마음이 건강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글쓰기인데 아내보다 그렇죠. 중요한지 네.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 감사한 마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게 뭔지 또 되돌아보게 되네요. 네. 아, 가족이겠죠. 모두 다 그러겠죠. 그렇죠. 네. 아, 여러분들 역시 네. 가정적인 어머니들이신데. 아, 이렇게 가장 나에게서 어.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또 네네. 가장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소소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대하면서 나의 한없는 부족함 이런 것도 느끼고 우리 해리가 이런 좀 사소한 것으로 글을 쓸 수는 없었을까. 네. 꼭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되려고만 네, 꼭 했어야 했는지. 전쟁이나 뭐 이런 그렇죠, 킬리만자로 그렇죠. 위만 쓰지 않아도 네. 더 좋았을 네, 것이다. 맞아요. 네. 저도 물론 가족인데요. 가족이 가장 우선순위다. 그렇죠. 네. 신사임당만 네, 네. 사실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가장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뭐 화났던 일, 막 모두 꼽으라 그러면 네, 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항상 가족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것 가족이 같아요.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킬리만자로 우에서 미이라가 되지는 않겠네요. 지금 보니까. 네, 다음 읽을 부분은요. 과거를 회상하는 해리입니다. 죽음 앞에서 떠오르는 과거의 여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녀와는 절대로 많이 싸우지 않았다. 그가 사랑했던 다른 여자들과는 너무나 많이 싸웠고 함께 나눴던 모든 것들은 조금씩 녹슬었고 결국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너무 사랑했고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 결국 날가 못쓰게 만들어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만은 약속할 수 있다.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 한 가지를 그는 엉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마저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른다.
넌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잖아. 하지만 어쩌면 그는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는 모든 여자들과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들을, 말싸움들을 회상해 보았다. 그들은 항상 어디든 말싸움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를 찾아내곤 했다. 그런데 그의 기분이 최상일 때 언제나 말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런 것에 관해서는 어떤 것이든 그는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첫째, 누구든지 남을 중상하는 것이 싫어서였고, 둘째, 그게 아니었더라도 쓸 것은 얼마든지 있을성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것에 관해 결국 쓰게 될 것이라고 늘 생각했다. 할 이야기가 참으로 많다. 그는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아왔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사건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비록 그가 짧은 사건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기도 했으나 그런 것보다는 무언가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으며 시대가 바뀜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기억할 수 있었다. 그는 그 변화 속에 살아왔고 그 변화를 관찰해 왔으나 그것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결코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네요. 네. 여자들도 굉장히 많이 사귀긴 했지만, 네. 네, 뭐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네요. 네, 말싸움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말싸움은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내면적인 부분들은 잘 표현을 안 하려고 하죠. 네, 그렇죠. 좀 네. 전쟁이나 아프리카 뭐 신기한 것들 뭐 이런 네, 것들을 모험적인 거. 네, 모험적인 걸 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과거를 돌아봐도 글쓰기가 최고의 가치네요. 그 이 좋은 것만 해리에게는. 쓰려고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손자를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글 쓰지 네. 말고 손자를 봐야겠네요. 네. 저희도 아직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해리는 보면 손자는커녕 자녀도 없잖아요. 진정한 작가로서 어떤 깊이 있는 글을 썼을까. 어떤 막 이 앞에 발췌문 읽어보면 너무 그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고 참 이렇게 죽음 앞에서 그 글을 쓰는 거를 그 아내에게까지 승계하고 싶은 저 이기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근데 막 글에 대한 열정이 네. 느껴져서 네. 사실 좋기도 네. 한데 근데 또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냥 그렇죠. 네. 어차피 죽음 앞에 섰을 때 이제 아내와 헤어지는 건데 네네. 우리 그 지지고 볶고 살았던 그런 희로애락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좀 너무 불쌍하고 아쉽고 그래요. 내용상 보면은 네. 그 아내도 여러 번 바뀌잖아요. 네. 근데 사랑이라기보다 글을 쓰는 어떤 동료로서 친구로서 만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아쉽죠. 네. 아쉬움만 남는 죽음, 이게 참 서글퍼요. 네. 아내가 글을 쓰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어떤 글을 쓰고 싶었다고 막 글감을 소개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해리는 우리가 이제 우리도 소설을 읽어보면 네. 많은 작품에서 보면은 내용의 소재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그게 다 그렇죠.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사람 관계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자기를 모든 알아가는 그렇죠. 과정이죠. 이 네네.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녹아나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해리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알고 본인이 보고 이 내용 중에서 보면 자기를 스파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스파이. 예. 네네. 아내가 속해 있는 그런 상류층에 자기는 속해 있지는 않지만 그걸 쓰고 싶어 하죠.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해리는 이렇게 지식 속에서 글을 쓰지 않았나. 네네. 좀 글을 그런 생각도. 써야겠다는 그런 그렇죠. 그런 열망이 예, 너무 크다 맞아요. 보니까요. 사실은 죽음이 다가오는데 네. 죽음의 네. 본질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면은 좀 성숙하지 못하지 네. 않았나.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생각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글쓰기 이외에는 대부분이 네. 그렇죠. 가치를 두고 있지 가치를 않아요. 두지 않는 네. 부분이 많이 있네요. 네. 근데 또 감사한 부분도 있고 생각해 보면 후회되는 네.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저 인생에서 그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네. 그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항상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둘째 아이 임신했을 때 그 제가 5개월 때 되면은 그 기형아 테스트 하잖아요. 네네.
다들 해보셨죠. 네. 근데 제가 그때 이 기형아 판정이 84%가 나왔어요. 놀라셨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놀랬고 의사 선생님도 네. 그 결정은 이제 제가 하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때 저도 참 해리처럼 어리석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 늘 네. 이렇게 물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아, 사람들이 혼자 하지 예, 않았군요. 주변에 있었던 게 참 이렇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네. 아, 지금이라도 해리가 좀 네, 누군가에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맞아요. 될까 물어보면 참 네. 좋겠네요. 네. 네. 사실 저도 여기 나오는 해리처럼 이렇게 마음을 뺏기고 사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거는 놓치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에 마음을 뺏기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저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네. 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킬리만자로 그 정상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생각 때문에 주변을 막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맞아요. 많네요. 인생이 중요한 게 뭔지 네. 생각해보지 않고 착각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아, 해리만 많죠. 이런 건 아니죠. 또 네. 여러분도 찾아서 네. 헤매고 이랬을 때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죠? 아, 저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거 읽으면서 좀 관찰자 입장에서 해리 왜 이래? 이제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네. 좀 가만히 읽다 보면은 저도 이렇게 뭐에 막 끌려가지고 좀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 많은데요. 네네. 제가 이제 학교에 이렇게 마인드 강연을 나가고 있어요. 음. 이제 인성교육을 하는데요. 네. 가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남편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 인성교육 잘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네요. 예. 근데 이제 정작 집에 와서 나의 모습을 보면은 저 너무 우스울 때가 많은 거예요. 네. 근데 뭔가를 준비해야 될 때 네. 제발 좀 들어가서 자라 하고 우리 아이한테 집에선 인성이 잘 안 되는데요. 이게 삶하고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해리가 솔직히 이런 진솔한 모습 좀 썼으면 좀 너무 공감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럴 때 많죠. 네. 저는 20대 때 정말 산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아, 진짜 산에 올라가셨나 예, 봐요. 네. 거의 매주 산을 갔거든요. 어머, 산을 잘 타시는구나. 산을 잘 가고 음. 좀 자신만만했어요.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만만하면 꼭 사고가 나잖아요. 제가 지리산을 갔다가 이게 내려오면서 정말 비 오는 날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난 잘해. 나 산 잘 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막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다가 정말 미끄러져 가지고요. 네네. 제가 2년 반을 누워 있었어요. 2년 네. 반. 와. 정말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예. 아니라 지리산 표범 되실 뻔했어요. 지리산의 윤정수 예, 될 뻔했네요. 제가 그럴 뻔했다니까요. 그러네요. 근데 진짜로 음. 제가 이게 너무 좋아. 나는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그게 이렇게 안 무슨, 보이죠. 예, 네. 해리도 그랬을 것 조심해라. 같아요. 이런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저도 이렇게 과제가 있으면요. 어떨 때 네. 가족도 좀 귀찮더라고요. 네. 좀 조용히 다 잤으면 네. 좋겠어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일만 하지 말고 마음을 네. 이렇게 조율해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사실 일찍 알면 되게 좋은데 그렇죠. 이 죽음에 대한 것이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마지막 발침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서가 될 만한 그 해리의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녀는 누구보다도 가장 돈이 많았고 모든 돈을 갖고 있었으며 과거에는 남편과 자식들이 있었고 애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만족하지 못했으며 지금 그를 한 작가로서 한 남성으로서 한 친구로서 또는 자랑스러운 하나의 소유물로 극진히 사랑하고 있었다. 그 여자를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오직 거짓말만 일삼고 있는 바로 지금 그가 진실로 사랑하는 때보다도 그 여자의 돈의 대가로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그는 낭패감에 빠진 인간을 경멸했다.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좋아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는 무슨 일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든 그가 개의치 않는다면 그것이 그 자신을 괴롭힐 수 없기 때문이다. 좋다. 이제는 죽음에 대해 개의치 말자. 언제나 무서워했던 것은 고통이 아닌가. 고통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그를 지쳐버리게 할 때까지 그도 누구 못지않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소름 끼칠 정도로 큰 상처를 주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 그 고통은 먹고 말았다. 죽음더러 저리 가라고 해. 죽음은 가지 않았고 좀 더 가까이 다가올 뿐이었다. 다시는 글을 쓰지 못할 것이다. 네.
죽음에 대한 이제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네. 뭐 죽음이 짝을 지어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포장도로 위를 아무런 가치 없이 조용히 뭐 온다 이런 식으로 그 죽음에 대한 표현도요.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글을 써야 된다는 어떻게 생각 속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글쓰기를 하고 계세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네. 아니고 네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뭐 파리에 대해서 목장, 오솔길, 소년 이야기를 다 쓰고 싶어 하거든요. 네. 이렇게 쓰고 싶은 게 많은데 죽어야 되니까 죽음이 너무 슬프네요. 아, 이게 그렇죠. 죽음이라는 건 사실 이거 지금 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죽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자신이 죽는 마당에 굳이 네네. 어떤 이런 작가로서 이렇게 글을 쓰려고 애써야 하나. 그 본질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 너무 같아요. 답답해요. 네. 네. 그러면 표현이 너무 멋져요. 사실은 우리가 글로만 봤을 때는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네, 그렇죠. 자전거를 타고 도로 위를 정말로 소리 없이 달리고 있다. 너무 멋진데 사실은 죽음은 실체거든요. 그렇죠. 네. 작가이기 전에 네,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해리는 이 본인의 죽음 앞에서도 작가의 이 본성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죽음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조금 받는 것 마지막까지. 같아요. 네. 예. 근데 아무리 멋진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노벨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행복해 그렇죠. 보이진 않고요. 또 네. 아름다운 죽음 같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해리가 글쓰기로 정말 킬리만자로의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미이라가 된 자신을 그걸 아름답게 여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아름다운 죽음은 뭘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죽음 앞에 제가 선다고 하면은 네네. 그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동안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그럴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보면은 근데 해리가 뭐에 잡혀 사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보면 왜 좋은 엄마이고 싶으니까 네네. 이렇게 뭐에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사실은 나는 좋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까. 남편에게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네. 이제 실패 얘기, 뭐 역경, 시련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남편이 실패라 그렇게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네. 이렇게 보면 해리의 모습 속에 내 모습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난 이렇게 아름다움을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도 좀 들고 그런 네, 생각이 좀 좀 잘못 들었습니다. 가고 네. 있었던 네. 것이 방향이 네. 좀 전환되겠네요. 네. 네, 죽음 앞에 서면. 예. 저는 남편이 성공하는 거 이걸 제가 너무너무 바랬거든요. 아, 네. 네. 다 남편이- 바라지 않나요, 우리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조금 더 좀 특별한 게 네. 저희 남편이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가정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네, 네. 좀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거에 굉장히 강하셨군요. 좀 많이 잡혀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좀 떨어져서 살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많이 거의 다 컸는데 자랐는데 함께한 시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해리가 글쓰기를 하느냐고 네, 가족들이 그렇죠, 없었던 그렇죠. 것처럼. 그런 거하고 오. 비슷해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저도 남편이 막 돈에 성공에 막 빠져 있다 그랬지만 네, 네. 사실 저도 그게 좀 좋고 저도 사실 좀 원했었어요. 바라는 게 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네요. 남편의 성공이 또 저의 성공이니까 네. 그런 거 있었는데 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해리가 나하고 너무 많이 닮았구나. 해리가 사실은 이렇게 다음에 하면서 밀어놓은 글 쓸 소재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저도 네. 제 인생 속에서 다음에 이러면서 이렇게 미루는 게 참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나중에 허락되지 않고 영원히 그렇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건 제 착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욕망의 눈을 가리면 진짜 소중한 것들은 안 보여요. 네, 이 책이 네. 좀 나침반이 네. 많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이 세상의 엄마들도 사실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겠다 네. 또 이러면서 어디를 헤매냐면 킬리만자로는 네. 아닌데요. 학원가를 헤매거나 맞아요. 좋은 학원 찾아다니고 네. 어떻게 네. 하면 잘 키울까 이럴 때가 참 많은 많은데 것 같아요. 좀 맞아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킬리만자로의 눈 이야기 해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화 파파로티의 OST입니다. 배우 한석규와 이재훈이 같이 부르는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북적북적 북클럽의 2부 코너. 책을 읽고 정말 그냥 못 넘어가서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책에 2부를 써보겠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입니다. 내가 2부를 쓴다면 어떻게 이어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북클럽 2부 코너입니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작가 해밍웨이의 그 킬리만자로의 눈 읽어봤는데요. 김포의 글로벌 독서팀 오선미 씨, 윤정숙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책을 읽고 알게 된 점, 변화된 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리가 그 죽음 앞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또 그걸 보고 또 우리들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해리처럼 될 수밖에 없겠구나. 아쉬움과 네. 후회만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해리는 글을 쓰고 싶은 열망 때문에 네네. 모든 것이 사실은 불만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내가 글을 쓰고 싶다는 그 마음에 이렇게 방해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이 이렇게 해리에게는 최상의 가치가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옆에 있는 아내보다 소중할까요? 아내는 굉장히 속상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너무 슬프죠. 생명보다 소중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욕망처럼 글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이게 만약에 본인이 좀 되돌아봤으면 더 훌륭한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죽지 않았을 수 아까 있었다. 오선민 씨가 얘기했던 그게 뭐지? 부정적인 거 이렇게 끌어들인다고. 너무 받아들이니까. 네,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딱 바뀌면 죽음이 물러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오랫동안 네. 좋은 작품을 남겼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죽음 앞에 서면은 모든 것이 비워지고 좀 순수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글을 읽는 동안 내내 그런 어떤 해리의 순수한 모습은 사실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욕망이 정말 무섭구나. 네. 자신의 인생의 어떤 끝자락에 와 있는데도 그 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좀 추해 보이기까지 좀 하더라고요. 불쌍하죠. 불쌍하고. 그렇죠. 그래서 불쌍하죠. 사실 이렇게 혼자 죽음을 사실 맞이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옆에 네네. 아내도 있는데 네. 또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좀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삶의 본질, 네.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 상황을요, 두 분 다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엔딩을 속 시원하게 다시 써보고 싶습니다. 해리는 킬리만자로의 정상에 얼어붙은 표범과 같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정상으로 가는 거, 그 욕망은 같은 것 같지만 마지막에 그 표범처럼 그렇게 늠름하진 않았던 것 네. 같아요. 회상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죠? 네. 그리고 또 아파서 글을 쓰지 못하잖아요. 이랬을 때 그 모습이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사람들은 다 사실 다 어디에 이렇게 붙잡혀 사는 거는 맞는데요. 네네. 그러니까는 너무 그게 심하다 보니까 약간 불나방 같은 내가 타 죽는지도 그렇지. 모르고 이제 불에 뛰어드는 이 불나방처럼 참 그런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졌고 또 제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네네. 좀 해리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좀 이 아내가 좀 지혜롭게 좀 싸워주고 그리고 여보 우리 같이 살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잖아 네. 하고 좀 희망적으로 좀 이끌어가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렇게 다시 좀 쓰고 싶어요. 네. 그렇게 네, 가족들하고의 네. 좀 따뜻한 시간 네. 쓰고 네. 싶으시네요. 네. 네. 사실 표범이 킬리만자로에 간다는 거는 평범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표범은 이 해리처럼 누워서 이렇게 불만만 표시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해리가 제가 이제 엔딩을 다시 쓴다면 네네. 해리를 다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영화에서는 다시 살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네네. 그래서 다시 또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죽음을 바라보는 이렇게 시각이 달라지니까 네. 작품에 대해서도 좀 다른 시각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죽음이 사실은 인생의 끝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해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른스럽게 네. 네. 인생의 마무리도 다시 하고 네네. 또 다른 그런 것 가치가 많다는 것도 알게 그렇죠. 되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네.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만약에 살아왔다면 네. 해리가 이제 글을 쓰는 것도 완전히 달라졌을 그렇죠. 것 같아요. 아, 그 그러네. 내면적인 거, 네. 그 쓰지 못했던 거, 자주 싸웠는데 이런 건 안 썼다고 했잖아요. 말다툼. 네. 좀 그런 것도 좀 소소하게 쓰고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책을 읽는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내용들 그런 그렇죠. 것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네,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생각하면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저 정확히 보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성공적인 작가가 되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네. 예, 그리고 또 사람들과 행복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네. 그런 작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싸움 같은 건 쓰지 않았고 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대화나 소통 네. 이런 마음에서 행복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쓰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제 돌아왔을 네. 때는 너무 높은 이상의 네, 주제만 그렇죠. 잡으니까 네네. 좀 어렵고 우리 사는 네. 걸 좀 진솔하게 썼으면 더 그렇죠. 좋았겠다 싶어요. 네, 킬리만자로의 정상에 있는 것보다 밑에 있는 내용도 많이 써줬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네, 맞아요. 그 우리 이야기 소재가 사실은 네. 뭐 그 해리 같은 경우는 상류층의 얘기를 많이 썼다고 바라보고 썼다고도 되어 있고 한데 막 스파이가 돼서 쓰고 예, 싶어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내용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해리를 살릴 수는 없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해리를 정작 살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막 이렇게 높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느껴지는 이런 행복, 주변 엔돌핀 우리 막 사람들. 다이돌핀 그렇게 네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해리한테 더 필요한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네. 말을 들었다면 좋은 관계. 거기까지 그렇죠. 가지는 않았겠죠. 죽음을 또 그렇죠. 맞지도 않았을 네, 수 있고요. 맞아요. 네.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고집 부리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네네. 다시 살아온다면 그런 네. 부분들도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을 그렇죠. 돌아보면 네. 어머,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어머, 나 진짜 부족하구나.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인생관도 많이 예, 변했겠죠. 예. 그러네요. 굉장히 미안하고 감사하고 아, 네, 그런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요, 해리가 좀 글을 못 쓰더라도 그렇죠. 너무 다른 사람한테 관심 받는 작가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좀 글을 못 쓰더라도 힘든 기간이 좀 길어져서 왜 우리 무명 작가라 그랬잖아요. 네. 그 무명 작가 기간이 좀 길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한테 깊은 인생의 네. 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패도 배웠다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았을까. 사람이 네. 뭐든지 이렇게 쉽게 얻어지면은 그만큼 가치를 못 느끼고 또 네. 소중하지 않으니까 아끼지도 못하고. 네네. 그러니까 무명 시절도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니고 또 네. 감사도 하고 새 마음도 주는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혜리가 정말 행복해졌어요. 네. 그리고 멋진 작가가 됐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아프리카에서 돌아온다면 여러분 마음을 찡한 그런 작품을 써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정 행복한 작가로 만들어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하고요. 네, 킬리만자로의 표범보다 더 위험 있고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어떠셨나요? 시간이 근데 굉장히 빨리 갔죠.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죽음이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약간 좀 어두운 분위기도 사실 좀 들었지만 네. 사실 우리 삶 속에 이 죽음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한 번은 생각하고 우리도 언제 올지 준비해야 모르죠. 되죠. 네. 그래서 저도 해리처럼 이건 꼭 해야 돼, 이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놓게 되고요. 나도 주변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지 않고 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책이 이정표가 되어줬네요. 정말 네. 감사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밍웨이 작품을 좀 좋아해요. 네. 근데 어려워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킬리만자로의 눈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훨씬 더 이제 죽음이나 그리고 제 삶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분과 이런 시간 갖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혜리라는 작가 한 명을 통해서 네. 또 우리 삶을 되돌아봤던 네.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네. 더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읽을 책 예고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입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신가요? 왕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주기보다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계속 줄 때 더 행복을 느끼는 왕자 이야기. 사실 인생을 마지막까지 보면은요, 누가 가장 행복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과도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북적북적 북클럽. 여러분의 킬리만자로는 어디입니까? 그 정상을 헤매다가 얼어 죽은 표범 한 마리. 무엇 때문에 그 표범은 그 정상을 올라가야 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갑자기 찾아온 죽음.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선명하게 보일까요? 오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읽으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